시험 합격하는 데 있어서 몇 월 달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내년 10월 달 시험이죠.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달이 언제일까요? 10월 달이겠죠. 두 번째로 중요한 달은요. 9월이겠죠. 8월이겠죠. 7월이겠죠. 10월 달에는 10월 달에는 하루에 몇 과목 정도 보고 있을 것 같습니까? 기본 두 과목 보는 거는 기본적인 부분이죠. 오전 하나, 오후 하나 이런 식으로 봐야죠. 한 과목씩. 지금 한 과목에 한 파트를 나가는 것도 버겁고 힘겨운 거고요. 내년 9월달, 10월달에는 하루에 두 과목을 물론 완독을 한다는 1회독을 한다는 전제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합격을 하는 거고. 그러면 한 과목에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면 1회독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네요. 5시간, 4시간 정도의 1회독을 해야 되겠네요. 4시간 정도의 1회독을 해야 하루에 두 과목을 끝내죠.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 책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루에 내가 최대한 책을 보면 몇 시간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죠? 6시간 공부를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은 10시간, 12시간 이러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해봤으니까 10시간 이렇게 안 나옵니다. 저 시골에 고시원 가서 해도 그 정도 시간 안 나옵니다. 못 나옵니다. 집중도 안 되고. 그럼 하루에 두 과목을 정리하려면 과목당 할애되는 시간이 한 3시간, 4시간에 할애해서 해야 되니까. 그럼 3시간, 4시간이면 한 과목을 정독할 수 있게 될 거라고 그때쯤 되면 힘이 생기겠죠. 그럼 지금은 그 힘을 축적하기 위한 과정이죠. 무리하게 달리지 마시고요. 무리하게 달리지 않되 단 하나하나 만날 때마다 정확하게 개념 설정해요. 기억해야 될 것들은. 제목이 뭐라고요? 제일 잘 노는 게 이겁니다. 자, 내용 들어가기 전에 자, 이리 와요. 뭘 보는 척 하지 말고 먼저 내용 들어가기 전에 가치와 가격은 다르다는 뜻이겠죠. 가치와 가격이 다른 건 딱 여기서만 달라요. 이 파트를 딱 벗어나는 순간부터 가격과 가치는 또 같아요. 공인중개사는 가치의 전문가일까요? 가격의 전문가일까요? 공인중개사 우리는 가격의 전문가이죠. 특히나 실거래가의 전문가일 거고 감정평가사들은 가치의 전문가예요.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이 부동산을 평가를 하고 나서 가치가 10억이라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시가를 알고 있는 거죠. 12억이래요. 고평가, 저평가. 감정평가사들이 말하기는 가치가 10억입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10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실거래가는 12억이라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가치는 10억짜리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12억에 거래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고평가, 저평가. 고평가라고요. 그럼 이런 물건은 안 받는 게 좋다는 얘기죠. 나는 투자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고. 근데 가치가 10억인데 내 사무실에 8억에 들어오고 9억에 들어왔다면 이는 저평가죠. 그러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중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가능하다면 내가 잡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기본적으로 가치 정도는 알고 있다면 다른 공인중개사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거라고요. 매도자가 가지고 왔을 때 일단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닌가요? 매도자가 물건 가지고 무조건 오케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가격을 가급적이면 낮춰놓으면 중개사 입장에서는 편하죠. 근데 무턱대고 낮출 수는 없는 거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죠. 자, 가치와 가격이라는 것. 가치는 가치 형성 요인이 결정합니다. 뭐라고요? 다시 시작. 가치 형성 요인. 감정평가에서 아주 중시하는 용어입니다. 용어 정확히 기억해 주세요.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죠. 이리 와요.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죠. 아니 이야기해야 되는데 메모를 하고 있는. 저 아파트로 이사를 갈까 말까 고민할 때 어떤 것들을 많이 고려하십니까? 일단 분위기상 학군 고려할 것이고 학군 또 지하철과의 거리 또
별로 관심 없습니까? 막 갑니까? 또 말해봐요. 편의시설 하지만 구체적으로 주변에 어떤 편의시설이 있느냐 좋습니다. 또 동간격 따집니까? 층간소음도 고려하십니까? 등등등등등등 이것들을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일반론적으로 얘기합시다. 이사를 가려고 하는 저 아파트가 지하철과의 거리가 가까워요. 호수공원도 조망이 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다른 조건들도 많이 갖추고 있대요. 우리는 그런 아파트를 보면서 흔히 일반적으로 뭐라고 표현하죠? 입지가 좋다 이런 용어 쓰죠. 그 입지 조건이라는 게 감정평가에서는 가치 형성 요인입니다. 그러면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이 단어를, 이 용어를 입지론으로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입지론으로 딱 들어가면 그게 입지 조건이 됩니다. 지금은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15회 이후로는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15회 때까지는 지저분하게 그런 입지 조건들까지 기억을 했어야 됩니다. 불필요하게 막 출제를 했으니까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에서 막 구분했는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저 용어를 좀 빨리 기억하세요. 가격은 무엇이 결정할까요? 수요와 공급이. 우리 이미 1교시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GTX가 경유한다고 가격이 급등했던 지역에 또 가격이 빠지고 있다 그러죠. 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뭘까요? 그럼 지금은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입니까? 내려가는 상황입니까? 그냥 아니요 지역마다 달라요 그러면 할 말 없어요. 지역마다 다른 게 맞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은 지금 오름세입니까? 내림세입니까? 내림세라고요? 정확히 말씀 안 하시렵니까? 그 내림세를 설명해봐요. 누가 내린다 그러던가요? 정말 확인했습니까? 아니요, 지금 가격이 여전히 오르고 있습니다. 단지 0.5% 올랐던 0.4%, 0.38, 37 이렇게 가는 지역들이 보편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격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가격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GTX가 경유하던 곳들이 경유한 돈을 가격이 뭐 하루에도 뭐 1억씩 올라간다고 막 떠들었는데 최근 또 매스컴은 3억이 떨어졌다고 얘기가 나와요. 정말 그럴까요? 매스컴은 가장 비합리적인 투자자가 TV나 신문을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자. 거기서 뭐라고 하는 건 다 뉴스라든지 신문에 나오는 것들은 공이다, 정보가 아니라 쓰레기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쓰레기. 정보는 뭐가 정보입니까? 쟤네들이 모를 때 나 혼자 알고 있는 게 정보야. 너도 알고 나도 알면 그건 정보가 아니라 쓰레기죠. 상당수의 비합리적인 투자자들은 그 쓰레기를 보고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정보가 나오기 전에 투자한 사람들이 항상 유리한 입장에 있죠. 근데 그들은 그걸 어떻게 알고 투자했을까요? 그러니까 어릴 때 엄마가 말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고. 그 정보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만이 유리하겠죠. 보시죠. 전혀 법과는 관계없는 파트에서 근무를 하다가 뭐 차관이 되고 장관이 되거나 등등 일정한 고위직에 올라갔다가 퇴사를 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어디로 가던가요? 로스쿨로, 법무법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법과는 전혀 관계없는, 당연히 변호사 정도 없는 사람이 법무법인으로 갑니다. 그 사람 거기 가서 뭐 할까요? 정부 대상 로비하는 거죠. 연봉 엄청나게 받고요. 결론 그런 사람들은 또 나가서 웬만한 기업들의 사회이사가 되죠. 사회이사는 기업 내부 정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내부 정보를 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하면 당연히 우리보다 월등히 유리한 입장이죠. 근데 그는 왜 그렇게 우수한 정보를 볼 수 있을까요? 어릴 때 엄마가 말한 것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그래.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세상 이렇게 변할 거야 라고 말씀은 안 했지만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결과적으로 정보를 누가 빨리
보느냐의 문제예요. 그 정보에 얼마나 빠르게 접근할 수 있으며 또는 그 정보에 대한 해석 능력이 얼마나 빠르냐. 그러면 일반 대중들은 그런 고급 정보에 빨리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은 동의하는 거죠. 그러나 최소한 정보가 제공되었을 때 해석 능력은 있어야죠. 정부가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데도 해석 능력이 없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매일매일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결론까지 도출을 해주지는 않지만 정보를 제공해주면 정보에 대한 해석 능력은 있어야죠.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둥,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된다는 둥, 지금도 계속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좀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미국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미국 주가는 떨어지고 있을까? 경기가 좋다고 하는데 금리가 오를 거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금리가 오를 거라고 보니 우리처럼 대출받아서 투자한 자는 다 빠지거나 지금 이미 우리 지난주 해서 6%짜리 나왔다고요. 우리 지난주 수업할 때 은행 예금 금리 6% 얘기 안 했던가요? 그 얘기 안 했습니까? 오늘 지난주 했던 거 다 동영상 돌려보고 만약 6% 얘기했으면 물론 저축은행이긴 한데 제금융권이긴 한데 상관없어요. 안전해요. 지금 예금 금리를 6%까지 내놓았습니다. 지금 보통 시중은행들도 지금 3%에 육박하는 예금 금리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향후 더 올라갈 거고요. 그럼 이러다가는 예금 금리 거의 4%대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럼 주식 재미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빠지고 있는 거죠. 위험하죠. 근데 문제는 고점에 들어간 사람들이 문제죠. 아파트만 부동산만 패닝 바이를 한 것이 아니라 어디나 다. 그러니까 상황이 아주 이제 투자를 잘못해서 발생하는 이제 손실들은 서서히 이제 또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합리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그러니까 정보는 끝없이 제공이 됩니다. 단지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뿐이고 단지 어디에 투자하세요라는 정보를 주는 건 아니죠. 정부가. 단지 그 정보에 대한 것은 매일매일 알려주니까 정보에 대한 해석력은 여전히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되돌아가서요. 왜 갑자기 GTX 지역의 가격이 떨어지죠? 일단 예상보다 장기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아파트가 다 3억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생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가 매스컴으로 하면 합격생 분들한테 연락을 해봅니다. 요새 그 시장 분위기가 어떠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해야 되는 1차적인 기준이 뭐냐면 강양구의 정보원이 되기 위해서요. 아시겠습니까? 밴더에 보니까 그런 분 없던가요? 저도 정보원이 될래요? 이렇게 막 하지 않던가요?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이번엔 여수에서 합격하신 분인데 여수 정보 다 드릴게요라고 하던데. 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연락을 해봐요. 어떠냐고. 말이 3억이 떨어진 건 개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일부 몇 개요. 일부 몇 개가 3억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혹시 그런 거는 찾아보신 적 있나요? 네이버 부동산의 시세하고 뭐 요새 TV에 자주 나오는 호갱? 호갱에서 나오는 그 가격하고 갭이 아주 큰 거 보셨나요? 예? 심할 때는 5억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여기는 실거래가를 알려주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매도자가 팔기를 희망하는 호가를 말해요. 호가, 팔기를 원하는 가격. 여러분들은 여러분 아파트의 호가를 얼마를 부르시겠습니까? 그때 개인적으로 별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한 100억을 부를 생각입니다. 100억 플러스 한 50억 깎아주는 거죠. 고객은 얼마나 좋을까요? 50억이나 깎았는데 50억 비싼 거는 생각 안 하고 50억 깎아온 거 그거 생각할 텐데 호가에 얼마를 부르든 상관이 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역시 그 말하는 건 호가의 문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금매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신문에 그런 기사가 뜨면 다른 기자들은 연쇄적으로 좀 다 뺏겨서 쓰니까 똑같은 기사를 우리가 막 접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3억 떨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생각보다 그 개발 기간이 좀 더 장기화된다든지 내가 여기다가 돈을 오랫동안 묵혀둘 생각이 없다든지 그렇다면 다시 움직이겠죠. 그 아파트는 아십니까? 해운대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큰 아파트. 많이 들어보셨나요? 분양할 때는 로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 아는 학원 원장 처남이 그냥 한번 해본 건데 된 거예요.
근데 중도금이 기본적으로 억대가 들어가니까 중도금을 넣을 능력이 안 돼서 대출을 몇 번 받고 했대요. 더 이상 능력이 안 돼서 더 이상 대출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끝내는 포기했습니다. 끝내는 일정 부분 손실을 보고 포기했는데 거의 입주 1년 정도 남겨놓고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P까지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입주할 때는 P가 4억이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더 올랐고요. 초호화 아파트입니다. 조망은 아주 멋집니다. 특히 안개 낀 날이 최고입니다. 초대하겠습니다. 분위기 별로 반응이 없네. 보세요. 지금 그 기간 동안 가격이 얼마나 많이 출렁였는지. P 1억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P까지 갔다 끝내 입주할 때는 4억까지 올라갔다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매스컴의 정보를 믿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결정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좀 더 투자를 할 때는 리스크를 기본적으로 안고 가는 것이고 조금 더 시장에 대한 분석은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격은 거의 2배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별로 반응 안 하군요. 2배가 금액이 기본적으로 20억대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아파트 값이 기본적으로 20억대면 작은 평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호화인데 자 어쨌든 가격과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까지 말한 거는 가격 얘기했습니까? 가치 얘기했습니까? 가격 얘기했습니다. 누가 결정했다고요? 수요와 공급이. 그러면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비싸면 가치가 좋은 겁니까? 그건 장담할 수 없죠. 그럼 가치가 좋아지면 가격은 상승할까요? 아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지하철과 가깝고 편리하더라. 그럼 당연히 그 지역의 수요는 많아지겠죠. 그럼 가격은 상승하겠죠.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은 상승하지만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가치가 상승하지는 않아요. 지금 빨리 감잡아요. 방금 기출 지문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해석하면 다 틀려버립니다. 자, 다음. 계속 보세요. 두려관계. 하나는 주관적이지만 하나는 객관적입니다. 어느 쪽이 주관적이죠? 그렇죠. 가치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죠. 병원하고 집하고는 거리가 가까운 게 좋아요? 먼 게 좋아요? 가까운 게 좋아요? 오케이. 그럼 동국대 병원 근처에 있는 아파트는 100억 하겠네요. 자, 다시요. 병원하고 거리가 가까우면 가격은 비쌀까요? 쌀까요? 방금도 비싸다 했다 갑자기 또 말이 없다가 어떻게 이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를 시킵니까? 먼 게 좋아요? 가까운 게 좋아요? 정말 가까운 게 좋냐고요? 그럼 이건 또 나중에 접근성 문제인데 일단 시험용으로 일단 접근하지 맙시다. 그거는. 근데 지나치면 일단 안 좋죠. 그럼 지나치면 오히려 안 좋은 거니까 그거는 위치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 적당한 거리가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병원하고 집하고 가까이 있으면 자살률이 급증한다는 기사는 접해본 적 있습니까? 현실적으로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그 병원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라고까지 나왔던 거예요. 고3이 아침에 급하게 힘들게 온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학교를 가는데 장례 문구가 지나갑니다. 그럼 애는 생각하죠. 인생 참 허무하구나. 이렇게 죽으라고 책을 보고 있는데 근데 인생은 저렇구나. 이 녀석이 공부를 안 하고 갑자기 이상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병원과 가까운 게 과연 가치가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 건지 그에 따라서 가치 문제도 또 논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동국대 주변에 있는 그 아파트는 동국대 병원 주변에 있는 아파트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예? 위시티? 예, 거기는 가격이 비싸요 싸요? 질문 바꿀게요. 투자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양 받을 때보다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투자 가치가 철저하게 없는 거 아닌가요? 조망이 얼마나 멋집니까? 잠깐만요. 여러분들은 아는 게 없네요. 부동산에 대해서. 이분들은 일산이 아니구나. 해남에서 왔구나. 해남에서 왔는데 일산에 있는 것처럼 했구나. 언제 또 해남에 내려가야 됩니까? 수업 끝나고 내려가야 나머지 수업은 안 해도 되니까. 자, 그럼 보세요. 그 아파트는 위시티는 가치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니요. 봅시다. 가치는
교통의 불편함이 일부 있을지는 몰라도 가치는 좋은 거 아닌가요? 조망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동 간격도 괜찮던데요. 환경 잘 조성된 것 같은데요. 좋죠? 근데 왜 가격은 떨어질까요? 수요가 못 받쳐주니까요. 그럼 둘은 오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치와 가격 사이에는 오차가 존재한다는 것. 자, 가봅니다. 가격은 교환의 대가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 시험 문제입니다. 지금 바로바로 다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열심히 해야지라는 열정으로 메모를 한다는 그런 비합리적인 아날로그적인 그런 사고 나지 맙시다. 오세요. 야, 2000년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이 보고 메모를 한다고요? 자, 입력해봐요. 가격은 사고 판 거죠. 오케이. 자, 우리 모두는 동일한 수강료를 부담했습니까? 아니면 수강료가 다를까요? 아니요, 다릅니다. 우리하고는 수강료는 차별을 합니다.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분일수록 수강료를 저렴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옆에 분과 대화를 한번 해봐요. 내가 그분보다 수강료가 좀 비싸다 그러면 내가 아름다움에 밀렸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움이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움과 이쁨이라는 건 다르죠. 예, 본인이 평소에 보였던 품위 등등도 반영이 될 테니까요. 자, 계속 봐요. 민 선생이 아름다워요? 강양구가 아름다워요? 그렇죠. 비교 대상이 안 되죠. 자, 실제로 지불한 거예요. 그럼 가치는 뭐라고 하느냐? 아까 수익 환원법을 떠올려 봐요. 그 수익 언제 수익? 미래의 수익이었죠.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현재로. 장래를 현재로 환원한 값. 장래 가치를 현재 가격으로.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다른 걸 다 빼고 장래를 현재로 환원한 값. 시작. 가격은 방금 여러분이 부담한 수강료는 동일하다고 한 겁니까? 그럼 가격은 일정 시점에 하나밖에 존재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불한 거니까 과거의 값입니다. 그럼 가치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1번을 보고 말하세요. 과거의 값이다, 현재의 값이다, 미래 값이다. 예, 장래를 현재로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현재의 값이다. 가격은 일정 시점에 하나만 존재합니다. 가치는 아닙니다. 이번에 종부세 고지서 받았습니까? 받았다고 해요. 옆에서 말하면 야이씨 다 날라왔더래 이렇게. 아이고 세금도 많이 나간다 이렇게 말해요. 어디 사냐고 물어보면 말하지 말아요. 자, 그러면 그게 과세 가치죠. 그게 과세 가치. 매매 가치하고 이꼴일까요? 현실적으로 어느 게 더 높아요? 매매 가격이 높죠. 그죠? 이 과세 가치를 해마다 올려서 끝내 궁극적으로 90% 수준까지는 가겠다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값이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래도 나의 세금은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했던 그 기준치를 지금 계속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 아파트가, 내 집이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다? 그럼 보상을 받아야죠. 보상가치, 수용을 했다, 수용가치 다 달라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치는 주관적입니까? 주관적입니까? 그럼 추상적이라는 뜻이겠네요. 근데 가격은 쌍방이 합의한 거죠. 그러면 객관적이죠. 구체적이죠. 지금 수강증 가지고 있죠. 그 수강증의 가격은 얼마야? 수강증의 가격은. 내가 더 많이 부담했을까봐 말을 못하겠나요? 그렇죠. 갑자기. 말하지 말아요. 금액이 좀 높으면 나는 아름다움이 뒤처졌다라는 뜻이니까. 자, 그럼 다시 봐요. 가격을 잘 봐요. 가격은 여러분들이 부담한 그 수강료가 가격이죠. 그죠? 한 사람은 받았고 한 사람은 줬죠. 그러니까 실제 거래를 한 거니까 구체적이라고요. 그러니까 객관적이라는 거죠. 그럼 그 수강증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가치는 만일에 하나 결과가 잘못되면 가치는 그냥 없는 것이고, 합격을 하면 내가 사무실 오픈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가치는 무궁무진하게 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자격증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전문 자격증은 가격과 가치를 비교할 때 가치가 절대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합격을 해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만일에 하나 잘못되면 이게 부담스러워서 말입니다. 자, 10초 드릴게요. 10초 후에 지우고 한 분씩 하는 걸로 합시다. 시작. 지금 보시는 가격과 가치의 차이점은 시험 단골 메뉴입니다. 이건 지금 해야 돼요. 1교시에 건물 평가 있었죠. 그거는 공식 같은 걸 암기하거나 하면 안 돼요. 그건 실무에 나갔을 때 하셔야 되고 시험과는 관계없어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질문한다는 게 이게 질문한 겁니다. 답은 3번. 딱 장난치기 용이한 것을 장난치는 거죠. 1번 볼까요? 필요한 것만 읽으세요. 시작. 가격은 교환의 대가. 매수인 입장에서는 지불한 금액이고 매도인 입장에서는 받은 금액이겠죠. 동그라미 2번 가치, 효용을 중점으로 한다는 것은 동의합니까? 가치가 좋다 나쁘다는 철저하게 주관적이죠. 개인의 만족감의 문제니까.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비금전적인 부분도 포함한다. 개론 시간이 효용이 만족감이죠. 개론 시간에 만족감이 좋아요. 민쌤하고 만났을 때가 만족감이 좋아요. 아니 사실대로 말 괜찮아요. 둘 다 이렇게 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봐요. 아기처럼 엄마 아빠 누가 좋으니 다 좋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한 사람만 선택해봐요. 어느 수업 시간에 만족감이 더 좋아요? 개론 시간에요? 그럼 그렇게 해야죠 분위기상. 또 민법 시간에 민법이라 할 거죠. 지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비금전적인 것도 포함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민법을 듣기 위해서 개론을 듣기 위해서 부담한 비용은 동일하나 만족감은 서로 지금 다르게 느끼고 있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이게 문제죠. 자, 동그라미 4번으로 갑시다. 4번 가치란 주관적이다. 주관적이니까 개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5번 가치는 다양하다. 가치 다원설 이렇게 했죠. 이게 전형적인 출제 형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 문제로 만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생각하세요. 한 문제로 만나는 거 10년에 한 번 정도. 그 지문 하나로 만나는 정도는 그냥 한 2년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올해 우리 시험에서 지문 1개, 2개로는 만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가격의 특징 중에서 올해 이번 과정에 딱 하나만 그냥 봅시다. 이 단어. 무슨 말입니까? 하방 경직성.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을 생각해봐요. 아파트 값이 올라갈 때는 팍팍 올라가죠. 떨어질 때는요. 질끔질끔 떨어지죠. 훅 올라가요. 상방, 신축성. 잘 안 내려간다고요. 하방, 경직성. 이해되셨죠? 앞으로 우리 시험 칠 때까지 모의고사 성적하고는 정반대. 분위기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모의고사 점수는 상방 경직, 좀 더 정확하게 상방 허벌나게 경직, 하방 허벌나게 신축 훅 떨어집니다. 찔끔찔끔 올렸는데 훅 떨어지고 이렇게. 이 용어 하나만 기억합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하고요.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에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서 선제적으로 올려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문제도 조금 막아내고 인플레이션이 급격해지는 것도 좀 억제시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학창 시절에 공부했던 것처럼 2차 세계대전은 독일의 패망으로 끝났죠. 근데 독일은 대신에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배상을 해야 돼요. 배상을. 그런데 독일이라는 나라에 있는 그 많은 공장들요. 전쟁에 승리한 국가들이 독일에 있는 상당 부분을 가지고 가요. 기계도 들고 가버리고 뭐 다 들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쟁 후에 독일은 기업을 가동시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배상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돈을 찍어야죠. 돈을 무작정 찍었던 거죠. 그러면 마르크의 가치는 어떨까요?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초래된 거죠. 그러니까 라면 한 봉지 사기 위해서 한 박스의 돈을 들고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을 겪는, 그렇게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문제지만 완만한 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이니까 그건 바람직한 거고요. 자, 하방 경직. 이게 참 부동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강으로 보고 계신 분 중에서 내가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집을 샀는데 올해가 지금 22년이죠. 21년입니까? 그랬습니까? 미래를 살고 있어가지고 2020년도, 2021년도 수도권에서, 서울은 물론이고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를 산 연령대가 30대입니다. 2등이 20대입니다. 그런데 20대, 30대 비율을 합치면 거의 한 70% 가까이 됩니다. 70%는 아니고요. 60%반, 67% 정도 되더라고요. 그건 70%가 됩니다. 근데 이들이 투자했던 대부분의 지역들이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초반전에 투자했더라면 상관없는데 이들이 후반전에 투자를 해서 문제예요. 어디를 샀을까요?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데를 샀을까요? 비싼 데를 샀을까요? 기존의 가격이 비싼 데는 너무도 많이 올라서 손 못 대죠. 대출을 받으면 엄청난 금액의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울 외곽으로 간 거예요. 흔히 말하는 노도강 이런 데를. 근데 그쪽에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자 부담 등등 때문에 만일에 지금 삶이 심리적으로 궁박해졌다면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하라고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잘 봐요. 부동산 가격 기본적으로 하방 경기면 잘 안 떨어집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시면서 아파트 값이 떨어진 적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아파트 값이 급락한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해봤습니까? 거짓말 하지 마. 해봤습니다. IMF 때. 그죠? IMF 때 급락을 했죠. 또 미국발 금융위기 때 가격이 뭐 IMF 정도는 아닙니다만 또 일시적으로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의 경험을 잘 생각해 봐요. 엄청난 경제 상황이 안 좋았을 때 급락이라는 우리가 한 번 경험한 겁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물론 또 70년대 오일 쇼크가 일어났을 때도 우리가 급락하긴 했습니다만. 자, 그리고 놓고 보면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값은 웬만해서는 잘 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나라도. 그러니까 하방 경직에는 꼭 염두에 두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도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샀다고 하더라도 싸우지 말아요. 내가 그때 대출받아서 사지 말자고 했지 않니 하고 막 싸우고 법원 가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건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서로가 다 원해서 산 거니까. 그러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잘 안 떨어져요. 그리고 좀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용어 하나 기억하세요. 우리 시험에 하방 경직성의 단어가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막둥이들이 저게 무슨 말인지는 몰라가지고, 물론 칼로 열고 한자로 하방 경직이라는 단어를 써줬습니다. 한자가 더 어려워. 그래서 무슨 자, 그 다음 제목 뭐라고요? 방금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단어 하나 있었죠. 근데 가치 형성 요인 단어 기억해야 되는데, 일단 이것을 바꾸어서 무엇이 가치 형성 요인인지는 기억하세요. 지하철과의 거리, 학군, 인구수, 소득 등등등 이런 것들이 가치 형성 요인입니다. 그림 한번 잘 봅시다. 자, 몸 좀 푸세요. 릴렉스하게 만들어 보세요. 머리 맑게. 똑똑한 표정. 똑똑한 표정. 많이 똑똑한 표정. 자, 시작합니다. 자,
봐요. 저런 것들. 고려하시죠? 초품화가 뭡니까? 오케이. 이제 초품화는 이제 일반화돼서, 어, 아파트를 사신다면 초품화를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떨어지더라도 최종적으로 떨어질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서 아주 가격을 결정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초품화입니다.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우리 막둥이가 눈이 갑자기 커져서 좀 뭔 말이야? 이렇게 표정을 하면 짓길래 하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을 논할 때는 일단 뭐부터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가치 형성 요인.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제일 1교시에 상가 건물을 보여줬죠. 그때 뭐 가격 임대료 했는데 그 가격에 그 임대료가 결정된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가치 형성 요인 때문이겠죠. 그 건물이 강남구로 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 건물이 해남으로 간다고 생각해 봐요. 가격은 달라지고 있죠. 근데 부동산 그 자체는 아무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뭐에 따라서?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걸 우리 전문용어로 바꾸면 뭐에 따라서? 가치 형성 요인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는 또는 부동산의 가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씩 쭉 읽어보세요. 맞나요? 자, 그럼 보세요. 2번은 가치예요. 그죠? 2번에 나와 있는 가치고, 그럼 가치가 잘 갖추어져 있다면 소비자들은 그런 부동산들을 선호할 거고, 다시 말하면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고 이런 말이겠죠. 가치 형성 요인. 관계를 잘 봐야 돼요. 단어 혼돈하시면 큰일 납니다.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 둘의 관계 시작. 가치 형성 요인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준다. 장난치면 반대로. 장난치면 반대로. 일단 단어는 둘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다 나오니까. 정확하게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발생 요인이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줍니다. 이 수요와 공급이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관계를 먼저 머릿속에 한번 딱 그려보세요. 가치 형성 요인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5회 때는 저런 것들이 시험 문제였습니다. 지저분하게. 엄청 괴롭혔습니다. 암기할 것도 많았고, 이게 지역 요인인지 개별 요인인지 그때 운에 맡겨야 되고 이렇게. 근데 지금은 전혀 안 나와요. 그냥 저런 게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무슨 요인? 거기서 일반의 의미는 모든 지역, 모든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 지역 요인. 특정 지역에만 영향을 주는 요인. GTX가 경유했더니 가격이 올랐더라 그러면 GTX가 경유한 그 지역, 그게 지역 요인. 개별 요인, 특정한 아파트에만 영향을 주는 요인. 리모델링을 결정되었다 그랬을 때 나오는 얘기들. 1기 신도시들의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또 막 매스컴만 여론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의 대책을 이제 세워야 될 시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부터 이제 그런 30년 된 아파트가 나오기 시작해서 2025년까지 나오게 되는 그런 아파트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고, 그런 것도 이제 본격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단점은 정부가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것. 왜요? 이유는 가격의 상승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는 일단 계속 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규제를 풀고 안 풀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은 오겠죠. 많이 노후화가 되었으니까. 그죠? 예. 노후화가 된다는 것은 그 다음의 과정에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 우리가 바꾸고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가치 발생 요인을 잘 봐요. 하나씩 시작. 첫 번째. 다시 시작. 시험 문제.
저 세 가지를 지가의 3요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발생 요인에는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전성. 그래서 시험에 출제될 때 우리 시험에도 이렇게 기출되었습니다. 가치 발생 요인에는 이전성을 추가하자는 주장도 있고 추가하지 말자는 주장도 있다. 이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학자들의 견해적 차이 때문에. 자, 그러면 첫 번째 있는 효용, 유용성, 만족감은 수요에 영향을 줍니까? 공급에 영향을 줍니까? 수요, 유효 수요, 수요겠죠. 수요입니다. 희소, 부족하다는 거죠. 공급이죠. 그러면 첫 번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가치 발생 요인이 변하면 수요와 공급이 변한다고 했는데 실은 가치 발생 요인 그 자체가 수요 공급이에요. 특히나 위에 세 가지를 지가의 3요소라고 표현합니다. 가치 발생 요인부터 시작. 가치 발생 요인에는 효용성, 유효수요, 상대적 희소성 플러스 이전성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그래서 위에 세 가지는 지가의 3요소. 말 문제가 지가의 3요소를 물었을 때는 이전성은 들어가면 안 돼요. 지가의 3요소를 물었을 때는 이전성은 들어가면 안 되고 발생 요인을 물었을 때는 들어가도 되고요. 우리는 그걸 구태 나눌 필요 없이 그냥 그 세 개 플러스 이전성 이렇게. 그리고 그 각각의 결론은 수요와 공급. 지가의 3요소라는 용어도 기억하고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은 증가하겠죠. 영향을 주겠죠. 공급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희소성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었다는 뜻이겠죠. 영향을 주겠죠. 그러면 희소성이 완화되면 인구가 증가할까요? 아파트 공급량이 부족해서 출산을 안 한답니다. 그럼 공급량을 늘리면 출산을 할까요? 그건 말이 안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올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발생 요인이 변한다고 해서 형성 요인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형성 요인이 변하면 발생 요인이 변하는 거고. 근데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면 화살표가 쌍방으로 그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가격의 이중성이라고 해요. 가격의 용어부터 보세요. 가격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격의 이중성을 정의하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부동산의 가치가 결정되고 그 가치는 다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틀립니다. 시험에 놓으면 그냥 가격의 이중성 용어 정의가 나올 텐데 안 틀릴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요. 자, 특히 그림 보세요. 인구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일반적 요인입니다.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희소성이 더욱더 가중될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럼 가격은 상승하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치의 형성 과정.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갑니다. 읽어보세요. 제일 틀리기 쉬운 거라고요. 용어만 싹 바꾸면 그냥 함정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것만 좀 주의하세요. 그래서 가치 형성요인 이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법률 용어입니다. 동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 형성 요인이 변하면 결과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변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가치 형성 과정이다라고 말합니다.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차를 보면 차 안에 제일 먼저 뭐가 있을까요? 사진기. 왜 사진기가 있을까요? 응? 가치 형성 요인을 찾아야죠. 찾아서 찍어야죠. 그래서 가격이 얼마입니다라고 보고하는 겁니다. 일반적 요인. 모든 지역 모든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라면 직접 현장에 가서 분석해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근데 지역 요인요.
이는 가야 되겠죠. 그럼 지역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지역 분석, 개별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개별 분석.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단어 찾아요. 그 사이사이에 가치 형성 요인을 추가시키면 돼요. 자, 지역 분석이란 뭐다? 지역의 가치 형성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개별 분석이란 개별적인 가치 형성 요인을 분석하는 거다. 이게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고향이 어디십니까? 전주십니까? 진안. 지역 분석입니까? 개별 분석입니까? 지역 분석이죠. 그죠? 지역 분석이죠. 혈액형이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거는 개별 분석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지역 분석은 환경을, 개별 분석은 구체적인 그 내용을. 그러니까 부동산을 전제로 하면 부동산은 어느 지역에 소재하지? 주변의 지하철과 거리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지역 분석. 동 간격은 어떻게 될까? 아파트 브랜드는 뭐지? 지하까지 주차장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 일산 1기 신도시들은 지하에 주차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하까지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까지 올라가고 하는 시설들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불편하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리모델링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당연히 그거 다 만들겠죠. 그러면 향후 가격의 상승폭은 커질 수 있으니까 투자 가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